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 책을 네. 한 번밖에 안 읽어봤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콘TV의 호스트 에디터 록산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돌아왔는데요. 바로 4년 연속 베스트셀러인 그 책, 독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이 나온 바로 이 책, 지성의 돈 되는 부동산 1인 법인의 저자 지성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법인의 설립 방법이라든지 운영 방법,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이콘TV에서 따로 영상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지성님한테 직접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만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성님 요즘 정말 활약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네네.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작년에 법인 규제가 나오고 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다시 생각을 바꾸고 더 많은 투자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법인이라는 걸 대중화시킨 게 지성님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 재작년에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성님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솔직히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럼 규제가 나오기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뭐 많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규제가 나오기 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하나를 사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는 물건을 한 2개, 3개를 정도를 사야만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많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그 전에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를 사서 저희가 8을 가져갔다 그러면은 네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 6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물건을 사야만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물건을 많이 사는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이 조금 줄긴 줄었나 봐요. 물건 하나씩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보유세라는 정책을 더 높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세금이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그 수익이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저희 개정판에 써주셨어요. 네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제 개인으로 살 거냐 법인으로 살 거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취득을 하는데요. 10이라는 수익을 놓고 봤을 때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8이라는 숫자를 정부한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입장인 거고, 법인은 3이라는 숫자를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렇죠. 개인의 다주택자랑 법인의 사업자랑 놓고 봤을 때 개인의 세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법인이 아직까지도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밖에 안 냈던 걸 그렇죠. 이제 3으로 내지만, 네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개인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네네네. 유효하다. 네, 많이 유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이제 법인이 유리하다는 내용은 이제 뭐 거의 부동산계에서는 상식이 된 것 같아요. 네. 초판이 나온 지 4년이 됐는데. 네, 벌써 4년이 됐나요? 그렇죠. 네, 4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저희 이콘 출판사의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네네. 큰 틀에선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세율이나 과세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난 네. 4년 동안 빨리 개정판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 요청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이 시점에서 새롭게 법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생각하셔야 할 점이 혹시 있을까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제 사업자로 넘어오는 그 진입 장벽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 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업자로 못 넘어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어떤 그 법인의 체계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나 사업을 운영할 때는 내가 어떤 비용이 발생할 거고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단지 이제 그런 거를 정리를 안 해보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에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법인보다 유리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인보다 법인이 더 많이 유리해진 거죠.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단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법인이 더 규제가 심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개인보다 법인이 세율적인 부분에서 더 상당하게 유리한 부분이 맞습니다. 네. 법인 운영이다 그러면 진짜 무섭긴 해요. 그러면 그 회계 지식이나 세무 지식 같은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이 책을 네. 한 번밖에 안 읽어봤다.
그런 수강생분이 있거든요. 네. 강의 들으러 오셔가지고 지성님 제가 지성님 책을 한 30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저도 한 번밖에 안 읽어봤는데 왜 30번씩이나 읽어보냐 이렇게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고 진짜 있는데 편집자로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업을 잘할 거냐 이런 목적에서 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세금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본질을 벗어나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좀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본질은 사실 돈을 많이 버는 게 본질인 거죠.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돈을 벌려고 그렇죠. 법인 사업체를 차리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목적인데 많은 분들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법인은 어떻게 운영할지 공부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이 법인세라든지 법인 추가세라든지 그다음에 법인의 비용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그 관심을 가져본 적 없거든요. 아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네. 저희의 모든 법인은 저희 법인 세무 대리인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아. 세금 부분은 그분의 영역에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투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사실 돈을 벌어야 절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렇죠. 벌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내진 않으니까, 그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본질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나머지 세금이나 회계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네네네. 이 말씀. 그럼 세무 전문가를 만나는 게,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아, 그렇죠. 법인에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세무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좋죠. 네. 부동산과 법인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세무 전문가를 만나셔서 많이 조언을 얻고 하면은 된다. 뭐 이런 말씀인데 네네네. 핵심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몇 프로, 1년에 몇 프로 상승할 거냐, 이게 가장 예측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알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가 사실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양도차익이 한 5억 되는데 네네. 세금이 2억이 나오면 솔직히 아까워서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지금 받고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내 팔을 자를 거냐 발을 자를 거냐 이 질문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데 확실한 비유네요. 그렇죠. 무서운 말인데 저는 적어도 그러면 팔을 자르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계속 보유하게 되면 발을 자르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럼 제가 못해도 걸어 다니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그 판단이 이제 못하신 분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본인의 이제 목숨까지 위협이 온다는 거죠. 왼손과 오른손을 선택을 못하시면 머리를 자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무시무시한 비유를. 이게 사실은 저희 이 부동산 투자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많은 수익을 냈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판단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손해를 더 크게 키우진 말아야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법인에 그동안 물건이 많아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오고 좀 손해가 예상이 된다. 그럴 경우에 있는 법인을 폐업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법인의 장점이 손해가 나는 그 부분을 15년 동안 이월과세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늘었죠, 이월과세가. 이월과세가 10년에서 15년 늘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샀다가 손해를 파면은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법인은 그 물건을 사서 내가 손해본 금액을 15년 동안 이월해주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손해난 내 법인이 앞으로 내가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 손해난 금액을 적립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 적립금이 수익금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하고 또 다른 점은 또 이거네요. 그렇죠. 개인은 올해 손해를 보면 그냥 올해로 끝나지만 네네네. 법인은 올해 손해를 본 걸 잘 보관해뒀다가 앞으로 네. 15년 동안 이익 본 거에서 차감할 수 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네네네. 그런 것도 있군요. 네네. 그래서 이왕 갖고 있는 거를 그냥 폐업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그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다. 네, 훨씬 유리하다. 근데 사실 당장 나가는 뭐 기장료라든지 뭐 이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세무 대리인하고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부동산 취득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내고 있는 기장료 낼 필요 없이
그걸 뭐 분기별로 신고를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장료를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은 애누리죠, 애누리. 아, 그렇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방향성이 잡히는 느낌? 왜냐하면 사실 걱정 좀 개인적으로 많이 하긴 했거든요. 네네네. 저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손해보는 거를 겁내지 않고 네네. 네, 계속 유지하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로 그 문제, 대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를 잇다, 사람을 잇다 이콘 TV